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 중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와의 경쟁에서조차 뒤처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행이 걸린 6월 운명의 대결을 앞두고 벌써부터 중국 언론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팬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잠룡이라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귀화 선수로 전력을 끌어올린 인도네시아에 밀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꾸준한 시스템과 훈련, 그리고 선수들의 정실력으로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은 이 극명한 차이,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축구,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지난 3월 A매치 2연전에서 중국은 사우디에게는 퇴장 하나로 무너졌고 호주와의 홈 경기에서는 무기력한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이 두 경기를 위해 중국은 무려 20일 동안 자국 리그까지 멈춰가며 중동에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승점 0분점, 그야말로 허탈함 그 자체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같은 3월 A매치 기간, 강호 태국을 상대로 3대 0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력 차이도 있지만 시스템의 차이가 더 큽니다. 자, 중국 대표팀의 훈련 일정을 한번 보시죠. 3월 A매치를 앞두고 무려 3주간 두바이에서 합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2주간 훈련을 했는데 결과는 일본의 0대7 참패. 매번 장기 합숙을 하면서도 전술은 정리가 안 되고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실전 감각은 둔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언론조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리그까지 중단하면서 장기 소집을 하나? 오히려 지난 10월, 11월처럼 일주일 짧게 모여서 준비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장기 훈련은 피로도만 쌓이고 전술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며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잃습니다. 선수들도 팬들도 지치는 구조죠. 반면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K리그가 잘 운영되고 있고 대표팀과의 일정도 리듬을 맞추며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대표팀에서는 짧고 강한 훈련으로 집중력을 극대화하죠. 결국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훈련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축구는 시스템이다. 그 기본조차 아직도 놓치고 있는 중국 축구. 과연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할까요? 이제 중국 축구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6월, 인도네시아와의 단두대 매치. 말 그대로 지고 나면 끝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으로 조 4위. 중국은 승점 6점으로 조 6위입니다. 이 경기에서 중국이 지면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위협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귀화 프로젝트를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였던 패트릭 클루이베르트 감독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고 그와 함께 유럽파 수비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파스칼 스트라위크.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활약 중인 수비수로 키 190cm의 센터백은 물론 풀백까지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관계자와 회동한 사진까지 공개되며 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판다이크가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중국 매체 소우닷컴도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 전체 대표팀을 다 합쳐도 스트라위크 한 명의 가치에는 못 미친다.
이건 단순한 귀화가 아닙니다. 세계 축구 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영리하게 확보하는 전략적인 글로벌 인프라의 활용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단지 선수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강화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수년 동안 귀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귀화 선수들은 적응에 실패하거나 대표팀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했고 시스템 자체가 엉성했습니다. 결국 지금 인도네시아는 전력을 실제로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축구 강국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법도 했던 중국. 하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에도 밀릴 위기에 처한 상황.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름값이 아니라 시스템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국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한 인도네시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축구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완성형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을 보세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모두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와 함께 PSG에서 뛰며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수비수로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게다가 대표팀 내부적으로도 세대교체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황선홍 감독 체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대표팀이 안정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탄탄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우리는 귀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유소년부터 고등학교, 대학, K리그, 그리고 유럽 진출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선수 육성 루트가 존재하죠. 여기에 각급 대표팀이 전술을 공유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선수들이 대표팀에 소집될 때 낯설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바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K리그와 대표팀 간의 유기적인 연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리그와 국가대표가 서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호흡하면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한국은 돈이나 쇼맨십이 아닌 철학과 시스템으로 축구를 키워온 나라라는 사실. 이 점이 지금의 한국을 아시아 최강으로 만든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리한 훈련, 비효율적인 장기 소집, 결과는 제자리 걸음.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뿐이죠. 그 사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하며 달라지고 있고,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이고 시스템의 차이이며 축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시아 축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그리고 우리의 K리그.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 축구,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상,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